또 사회 정체성 이론이 뭔가요? 사회 정체성 이론,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찾아다닌다 뭐 이런 이론이죠. 원래는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늘 구분한다. 나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 나이가 뭐 10대인가 20대인가, 나는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런 이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부류에 속한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부류의 소속감을 느껴요. 나와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소셜 아이덴티티 티어리잖아요. 이 아이덴티티가 동일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랑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그 나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그룹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있는데 조엘이 나랑 같은 그룹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싸워요. 그럼 조엘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기분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의 부류에 헌신하기도 하고, 또 그 부류가 어떻게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나와 아이덴티티가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조를 하는 현상을 그걸 설명한 이론, 그게 사회 정체성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눌까요? 잘나고 싶어서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집단에 속했다고 했을 때 그 집단이 잘난 게 좋겠어요? 못난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잘난 게 좋겠죠. 그래서 잘나기를 막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사회 정체성은 굉장히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을 주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한 상태를 만들기도 하지만, 항상 나와 내 정체성이 아닌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하고는 이제 적대적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개인 브랜딩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어디에도 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노미 현상이 생겨나고, 굉장히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보였죠? 조커. 그 사람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나는 누구를 죽여도 괜찮아, 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그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신격화되었거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집단 간 갈등도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정확하게 있을까요?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가? 국가와 나를 동일시했을 때 가능해지고, 내 국가와 아닌 국가는 나보다 열등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쳐부시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되고,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어찌 보면 허상이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건. 그냥 구성한 추상적 개념에 불과한 국가에 목숨을 바친다는 건 되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사회 정체성을 가질 수는 있나요? 그럼요. 자기가 다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나는 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라고 하면 그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집단에 어떤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이 있으면 노숙자들의 커뮤니티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숙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부당한 뭐 길 가던 사람들 이렇게 툭 치고 간다든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부르르 떨 수 있는 거예요.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나키스트라는 정체성이 또 있겠죠. 아나키스트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집단 정체성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한하죠. 네, 구속받고 싶어 하고, 그건 자발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더들이 그걸 이용해 먹죠. 그게 소위 선민사상을 가지고 독일에서 우리는 뭐 우월한 민족이야,
독일 민족이 뭐 세계를 다 이렇게 제패하고 이끌어 가야 돼. 이런 사상들을 만들어내죠. 뭐 종교 집단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만들어내죠. 잘못하면 이제 악의 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회 정체성 이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결속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루지 못하는 업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면 잘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큰 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건물을 짓는 공사에 함께하는 같은 카테고리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는 데서 서로 돕고 옆에서 힘들어하면 격려하고, 왜 나랑 똑같이 느끼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미션과 비전, 그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미션 비전을 수립하는 이유가 그런 동일시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면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가 혼자 이룰 수 없는 걸 더 큰 걸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요즘 많이 하는 팀빌딩 같은 것도 팀 단위에서 그렇죠. 그 일환이 될 수 네, 있는 그럼요. 거네요. 그래서 팀빌딩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팀빌딩이 잘 되잖아요. 그럼 다른 팀에 대하여 적대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정체성 이론 중에 재미난 게 더 큰 소속 집단보다는 더 작은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조직 전체 팀빌딩이 너무 잘 되면 팀끼리 싸우고 조직 전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팀 성과가 우선이야, 조직은 나 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이제 리더는 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조직을 이렇게 꾸려가는 것이 여러 이론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죠.